안녕하세요. 법정스님 눈길. 네, 오늘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소가 또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해민가라고 이제 해자가 우리 해 뜨는 곳 경혜님의 해자고요. 민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동생 강민지 씨의 민자거든요. 그래서 해민가. 우리 해 뜨는 곳이 여기서 이제 싱잉볼 계속 힐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싱잉볼을 좀 잘 찍어보기 위해서 혹은 한 번은 저희가 이쪽에서 좀 초대받아서 이쪽에서 이 법정스님 눈길을 찍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소개 한번 또 간단하게 해야죠. 네, 저는 이제 불교박람회 연출 감독이고요. 이제 불교박람회가 점점 가까워 와서 전에는 이제 명상공동체 모지리에 이제 문지기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불교박람회 연출 감독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상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라 곳곳에 꼬마평화도상을 열러 이르기우 저리기웃하면서 세월을 낳고 있는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음 공부와 의식 성장 관련된 공부를 끊임없이 하러 다니고 있는 그리고 싱잉볼로 명상 안내를 하고 있는 해 뜨는 곳 박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최근에 마음 공부하시는 거 네,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도 그 수업을 듣고 와서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화요일부터 또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매주 주제를 잡고 가시긴 한데 매주마다 배우는 점들이 있어요. 제가 글로도 한번 써보고 싶고 나중에는 잘 배웠다가 심리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을 이 싱잉볼 명상하고 같이 엮어서 좀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거요?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PPL. PPL 이것입니다. 하이어 셀프라고 알렉스 룽구 선생님이 하시는 의식 성장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알아차림 팔찌예요. 예뻐서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계속 제가 알아차리는 거죠. 네.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또 그 과거의 업에 묶여서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알아차림 하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카메라 알아차림 오늘 좀 의식하고 있고요. 카메라한테 쫄지 말고. 카메라. 근데 명상맨이 쫀다는 건 아무도 실감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막 눈동자를 이리고 저리 굴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카메라 보는데 이 두려움에 살짝 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카메라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신가 보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카메라에 좀 봐줘. 친구가 돼야 되는데, 네. 혹시 이제 인사말 할 때 이제 근황 토크가 있어서 제가 안 여쭸거든요. 네.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주일, 이번 주는 조금 움직임이 많았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고승전, 의상전 제가 3편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3번째 거를 그 더빙,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짐을 벗어서 좀 가볍습니다. 그럼 그 편은 이제 끝난 건가요? BTN에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혹시 틈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BTN의 고승전을 한번 틀어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서툰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이 화요일 날 같이 좀 시간 보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상맨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삼켰는데 명상맨 근황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꼬마 평화도서관 39번째 이제 저희가 모지리 꼬마 평화도서관을 열었고 화요일 날 같이 문을 열었고요.
이제 평화 콩국수, 그래서 콩국수 나눠 먹었고, 이제 저희 주민 중에서 아주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콩국수가 특별히 맛있거든요. 그게 전라도식 평화 콩국수라고 해서 특히 전라도는 우리 평화에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콩가루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콩가루는 낱낱이 흩어지는 건데 콩국수 안에 들어가서 어우러지니까 그러니까 콩국 자체를 품더라고요, 콩가루가. 그래서 더 뜻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 출연했던 개똥이가 관장이 돼서 예, 관장식을 이제 뭐라 그래야지? 위임은 아닌데 뭐라 그러죠? 관장 취임. 취임식. 개관식 겸 취임식. 예, 취임식을 했고 늘보가 와서 예, 축하 인사를 좀 전해주면서 아주 예쁜 간판을 저희한테 건네줬고요. 그리고 평화책을 저희가 나눠 읽었고 2권을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지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린 왕자라는 독서 치유, 미술 치유 프로그램 이제 1학기 종강이어서 그 프로그램과 이제 꼬마 평화 도서관이 결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함께 초대하면서 그렇게 열었거든요. 예. 특히 그게 이제 어린 왕자 5번째 꼭지, 마지막 꼭지죠. 그 마음 다스림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 바오밥 나무가 뿌리가 아주 크게 자라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을 퍼뜨릴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것이어서 바오밥 나무를 이제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게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거기 주민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뿌리를 뽑기보다 잘 다스려서 더불어 살아가겠다. 이런 그 마음 나눔이 참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이 모지리의 개똥이가 펼치는 그 독서와 미술 치유가 굉장히 뜻이 깊어서 저도 울림이 매우 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포나 두려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어린 왕자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공포나 두려움도 뭔가 누르고 피하고 할 존재가 아니라 예, 함께 가야 될 뭔가 동반자나 친구인 개념이다. 네. 그렇게들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예,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한 요 정도로 저희 근황은 그렇고 혹시 특별한 일이 없었고요. 네. 많은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 몸의 에너지가 훅 떨어져가지고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거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퇴근하고 오면 자고 밤에 또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좀 충전은 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피로감이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싱잉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받기만 해서 네. 촬영하기 전에 싱잉볼 지금 한번 이제 힐링을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훨씬 좀 편하고 이완된 상태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은 좀 버벅대고 이 카메라 알아차림하는 게 살짝 또 에너지가 들긴 드네요. 네. 근데 너무 매끄러운 것보다 그렇게 네. 좀 서툴고 버벅거리는 게 더 매력 있어 보이시죠? 네, 시청자들도 그러시다는데. 네, 좀 모질이니까. 네, 과자 먹을 틈이 없어서 과자 먹고 있었는데 큐사인이 들어와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새말 겨를이 없다. 우와, 오늘 재밌겠어요. 네. 네. 사랑하면 우리 해 뜨는 곳이니까. 또 제 얘기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나무 한 그루 함부로 베지 말라. 사람이건 나무이건 드리는 것은 뜻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정하기에 앞서 나와 이야기 나누도록 해라. 길상사 설법전 아래 지금은 탑이 있는 자리에 정랑, 화장실이 있었다. 정랑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자리 나무들을 어쩐 일인지 사중에서 베어냈다. 그걸 보신 스승이 길상사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다. 스승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나무가 있던 자리에 꼭 들어서야 하거나
그 나무가 살림하는데 거추장스러워 어쩔 수 없이 베어낼 수밖에 없다면 나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예를 갖춰 베어내라고 말씀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좋아한다고 금세 달아오르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리고 만다. 어째서 그럴까? 그것이 좋아하는 놀이든 물건이든 찾아서 멀리 갈 것 없이 늘 켜져 있는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름을 쳐놓고 바로 놀거나 살 수 있다. 그렇게 산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누리거나 그날 또는 이튿날 새벽, 늦어도 이틀 사흘 안으로 거의 받아볼 수 있다.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그리움이 쌓일 겨를은커녕 숨 돌릴 틈도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좋은 어른이 하신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창에 접속해 법정 스님 이름만 넣으면 스승 법문이 수도 없이 뜬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다음에 듣자고 미뤄두기 쉽다. 나만 해도 페이스북에서 사이를 맺고 있는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참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스승은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고 말씀했다. 접속과 접촉은 맞닿았다는 것을 일컫는 말로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러나 접속은 그저 가다 잇대는 것이라면 접촉은 가닿은 것까지는 같지만 사람이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해 다사로움을 나누듯이 서로 주고받는 만남을 가리킨다. 스승은 2007년 봄 법석에서 나무마다 꽃과 새잎이 펼쳐지는 봄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말을 나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흔한 일이 아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도 모처럼 일요일에 집에서 쉬지 않고 큰맘 먹고 나오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 캄캄한 산에서 내려오는 까닭은 우리 만남이 그만큼 소중해서일 것이다. 그렇기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다. 이날 스승은 접속은 간접적이고 외골시며 제멋대로이고 저 좋으면 그만일 뿐이어서 정이 오갈 수 없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이다. 가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제 소식을 접한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때마다 좀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다. 그러나 접촉은 서로 직접 만나 마주하는 이 낯빛을 살피고 눈길을 나누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린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웃음 짓고 쓰다듬으며 정이 오간다고 말씀했다. 법정 스님이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고 있는 거사님의 수레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스님의 왼발은 땅에서 떨어졌고 오른손은 짐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갯길의 정상에 막 올라섰으니 이만하면 혼자서 갈 수 있겠다고 여기신 듯합니다. 스님 덕분에 거사님은 수월하게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길상사에 오신 스승 사진을 찍던 사진작가 이려 거사가 펴낸 사진집 날마다 새롭게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글이다. 가사를 걸치고 법문하러 극락전 앞에까지 온 스승. 극락전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종루를 지나쳤다. 스승을 따르던 대중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잠깐 새 스승은 작은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오르는 작은 수레를 밀어주고 계셨다. 사랑은 머리로 헤아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쏟아지는 것이다. 접속이 아닌 접촉은 이런 것이다. 접촉에서 사랑이 피어올라 메아리친다.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난 지 20분 만에 의사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안타깝게도 하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27주 만에 태어나 몸무게가 1kg도 나가지 않던 아기는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났다.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엄마는 환자복을 벗고 맨몸으로 축 늘어진 조그만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 아가, 엄마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니?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2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아이 몸이 어쩐지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잘못 알았겠지 싶으면서도 더욱 포근히 아이를 끌어안던 엄마는 아이가 바르르니 떠는 것 같다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의사는 숨진 아기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사 행동이라고 했다. 물러설 수 없던 엄마는 안긴 아기 입을 벌리고 젖을 물린다. 얼마 뒤 아기는 감은 눈을 뜨고 작은 손을 뻗어 엄마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 가슴 뛰는 울림에 아이 가슴이 반응해 함께 울린 것일까? 공명, 우리말로 하면 어울려 떨림, 어울림이다. 사랑은 새말 겨를이 없다. 그저 그럴 뿐이어서 사랑이다. 냅킨 좀 잠깐 좀 주실래요? 냅킨이라뇨. 휴지. 와, 뭐지? 여기를 못 읽겠네요. 제가 다 아는 얘긴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일이야? 이거를 너무 깊이 했나 봐. 좋은 일이에요. 진짜. 저도 읽는데 읽기 쉽지 않았네요. 아이고, 또 지난번에도 인디언 아이 때문에 우리가 한참 웃었는데 오늘은 이 엄마와 쌍둥이 아이 때문에 좀 마음이 먹먹하네요. 네.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최고의 접촉하는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그래도 이유 한번 알려주시면.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주치지 않는 것, 가닿지 않는 데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 최재천 선생이 그런 말을 하던데,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들은 좀 가깝게 서로 만나면서 정을 나누고, 조금 멀리 둬도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아주 충분히 거리를 두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울러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끼리도 보지 마라, 또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이, 또 그냥 웬만큼 떨어져도 괜찮은 사이, 좀 서먹서먹한 사이, 이런 걸 좀 가려가면서 진정한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잎이 이렇게 마주 나잖아요. 그 만나다는 것은 그 마주 나온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라든지 그만큼 가까운 이들하고 거리를 지나치게 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거리를 둬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품어줘야 하는 그런 걸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을 쓴 것은 훨씬 오래전에 썼죠. 이 책이 나온 게 올 2월 15일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님이 이제 스승께서 접속과 접촉의 차이를 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새겨볼 수 있다면 정말 이 제목처럼 사랑은 새말결이 있는 게 아니다. 헤아리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 허락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좀 살려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얘기할 때 이제 무감독 시험에서는 감동이 없었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네. 그 문제를 풀려 그럴 때는 되게 기쁜 감동을 줬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계속 비접촉 혹은 네. 접속, 온라인 뭐 이쪽만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험처럼 무감독 시험처럼 그냥 임시 방편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그것을 넘는 뭔가 접촉 같은 정말 분명한 접촉 같은 이런 저희한테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인가. 그러니까 전에는 뭐 강연을 한다 그러면 뭐 100명 또 뭐 적어도 몇십 명, 7, 80명 아니면 제가 가장 많이 해본 게 뭐 800명 앞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모임 그러니까 뭐 몇 명 단위로 뭐 7, 8, 10명 안짝이라든가 많아봤자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서로 속을 알 수 있는 사람들끼리 정담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오히려 이 계기로 그런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스님도 그 대중법문을 늘 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을 찾아오는 분이 많으니까 뭐 대중법문 때는 적어야 1,500명 아니면 3,000명 정도씩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이분이 바라셨던 것은 몇몇 사람이 그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서 궁금한 걸 서로 묻고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걸 늘 그리워하셨죠. 그래서 그런 그리움을 우리가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살려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 코로나 때문에 밀어놨어, 이거 좀 잠잠해지면 하자, 그때 보자라는 말을 아직도 듣고 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을 빨리 바꿔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가야 되나 생각해보면 지금 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수 그룹으로 만나지는 자리에서 더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두 개, 세 개 그룹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희 이 책상도 딱 그렇게 6명에서 8명 안 되는 사이즈의 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분들만 소수로 모여서 집에서 모임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살짝 불안감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아직 결과물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분명히 온라인이나 비접촉이 가장 접속 같은 방법이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빈자리들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같은 접촉을 좀 시도해 보면 좋은데 그 접촉들이 이제 아직 결과물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살짝은 뭔가 그렇게 시도해 보면 좋겠지만 뭔가 명확한 생각은 좀 저한테는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 식구들한테 제가 5월 4일에 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걔가 병원에 퇴원할 때 잠깐 가서 그야말로 스치듯이 보고 엊그제 73일째 되는 날 갔거든요. 물론 가서도 손들 다 들어갈 때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안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조심하고 물론 이제 체온도 체온기로 잴 수 있으면 더 좋지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이상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안 가야죠.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심하는 것들, 지금 우리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모임하면 먹을 때 빼놓고는 마스크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들 조심하는 사이가 되면 어차피 이제 비말이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민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에 어떤 비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4월에 선거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새로 뽑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던 것처럼 서로 조심하는 사이가 되면, 그러니까 상대를 걱정해주고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조심하면서 좀 따뜻한 눈길을, 최소한 눈길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이, 이런 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조심해서 그 규칙들을 지킬 것들은 지키고, 그 속에서 또 이제 그 이후의 것들, 다음 걸음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늘보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접촉 이렇게 하니까 접속에서는 옛날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생각도 들었는데, 이 접촉이라는 단어에서 살짝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 안 하면 좋은데 네, 꺼내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누구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 접속과 접촉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접촉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랑인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뭔가 뭐 성추행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나와 진짜 친밀한 아이들 아니면은 머리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금지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얘기와 사랑이라는 얘기에서 저한테는 이제 지금 딱 시기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폭넓은 사회 전반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고 뭔가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이걸 좀 포커스를 넓혀서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접촉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여기서 접촉이라는 건 뭐 서로 손이 닿는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아닌가요? 같이 만나는 거니까. 컨택을 만나서 스님 표현으로 하면 현품 대조하는 것. 그렇죠. 그걸 이제 접촉이라고 하던 거고, 당신의 소식을 듣는다든가 뭐 인터넷에서 뭐 당신 법문 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건 접속이라고 봤던 것이어서 그건 좀 다르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이제 명상맨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법정 스님이 그 길상사, 파리 길상사 창건 10주년에 가셔서 하셨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갈림길이다. 그 순간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또 마음 한번 잘 먹으면, 그러니까 살인자와 그렇지 않은 사이도 거기서 갈린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얘기가 어느 광고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세세생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결고운이들하고 자꾸 있다 보면 순간순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니까요. 좋은 분들하고 접촉도 너무 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그 코로나 문제도 비슷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건강한데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나는 괜찮은 젊은이잖아, 뭐 건강하잖아 하고 막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가 아닌가 봐요. 그걸 보면서 마음의 벽이 싹 생기면서 당사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를 안 하거나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그 더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들이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들이 너의 이야기다 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혹은 나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 이제 명상하면서 순간순간 마음 챙김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챙김을 놓치는 순간 그 순간은 이제 나도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네.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뭐 어디 극락에도 가고 뭐 지옥에도 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정말 그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요런 순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토를 달면 다음 생이라는 게 내가 죽고 저승 이런 거보다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순간에 내 그걸 내 생이라고 보고 늘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조심하고 지금 이 주어진 이 소중한 만남들을 잘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건 서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 위주가 아니라 나도 위하고 그대도 위하고 나도 살리고 그대도 살리는 이런 마음결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짧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뭔가 저랑은 쭉 연결되는 지금 선상에 있어서 어떻게 시기적으로 나랑 이렇게 맞지 싶고 제가 이제 저희 마음유계소 모지리에 요 전편으로 나무 베고 뭐 그런 걸 좀 올렸거든요. 그거를 좀 장난스럽게 공포 영화처럼 올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법정 스님의 생각이 났고 예, 겉은 그렇게 포장됐지만 속마음은 좀 법정 스님처럼 나무 한 그루 베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제 나무한테 좀 미안하다 그런 것도 표현하긴 했는데 요 글이 또 딱 그 얘기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좋아한다고 금세 달아오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고 만다, 물리고 만다. 네. 요것도 제 이야기 같았고. 요즘 사람이시군요. 예, 요즘 사람입니다. 저는 꽤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질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검색창에 진짜로 이름만 쳐도 예, 법정 스님 요 글만 쳐도 법정 스님 얘기가 바로바로 나와서 이제 저희가 법정 스님 이 눈길이라는 걸 알리고 홍보할 때 이제 키워드로 법정 스님을 치면 정말 뭐 BTN, BBS, 맑고 향기롭게 혹은 책 읽는 분들 엄청 많이 이제 콘텐츠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짧지만 아주 울림이 많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 뜨는 곳을 울렸던 이 아이와 엄마의 이야기에서 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제 조금 가라앉아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제가 뭐 건드려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따로 비밀로 조용히. 얘기해 주시죠. 나중에 다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런 사랑이 예, 현대인들이 한번 되짚어봐야 될 그런 사랑 아닌가. 예.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뭐 과학 문명으로 이렇게 잣대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것 이상의 예, 사랑은 그것 이상을 포용할 수 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찍어야 되고 비행기 표도 좀 예약해냈고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마음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 나누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늘보가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계속 자기의 그 인맥들을 넓혀가는 시기, 막 세계 곳곳을 넘나드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가까운 곳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게 또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지 모르겠어요. 계속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 다 눈이 외부로 나가 있는데, 이때에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기라서 감사하게 이 시간들 보내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해 뜨는 곳 얘기를 받아서 하면 그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덜 벌고 덜 누리는 것, 우리는 자꾸 한껏 누리고 마지막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데, 조금 덜 누리는 가운데에 정말 그 쉼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마음 휴게소라고 우리 프로그램 명칭이, 그래서 제가 좀 찝긴 했는데 마음 쉼터가 더 낫지 않아요? 했는데 그 쉼 속에, 쉼은 덜 누리는 데 있거든요. 한껏 누리면 못 쉬죠. 한껏 놀면 못 쉬죠. 그래서 조금씩 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접속과 접촉이 계속 어떤 숙제처럼 혹은 화두처럼 이제 자리 잡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서두에 이제 불교 박람회 이제 연출 감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접속 박람회가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10월 말에 만날 건데,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겠다.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안 채워지는 뭔가가 저한테 있고, 이제 온라인 박람회에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워크숍을 할 때 물론 거기서도 뭔가 마음 충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온라인보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고 하는 네. 것에서 많은 그런 감흥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삶에서 이제 계속 접속만 해서는 이제 안 될 세상이잖아요.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네. 적당한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했는데 오늘 많은 좀 해답을 얻은 것 같고,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접속 세상에서 적당한 자기만의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좀 찾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뜻깊은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 이럴 때 박수 쳐야 됩니다. 접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자해 명상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속으로 네, 자해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편하게 앉으시고 두 손을 모읍니다.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나는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헬스였습니다.